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입니다. 오늘 주식전략실에서 준비한 주제는 세계 1위인데 반토막난 2차전지 이 기업 26년 무섭게 올라갑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들어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이 새롭게 임명되게 되면서 주식시장의 유동성에 변화가 좀 생겼죠. 특히나 은하고 금 가격이 폭락을 좀 보이면서 주식시장도 자산시장도 꽤나 분위기가 안 좋아졌는데, 이런 살짝 눌림목이 나오는 타이밍 속에서도 우리가 과감하게 매수해볼 만한 종목이 존재합니다. 어떤 2차전지 기업인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감사한 구독자분들을 위해 추가적인 선물을 또 내어드리고 있죠. 우리 2026년 로봇 산업 전망집 자료집인데요. 영상 마지막에 100% 무료로 얻어갈 수 있는 로봇 자료집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또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핸드폰 번호, 지금 현재 개인정보 다 필요 없이 100% 무료로 다 받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께 자료집 만들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해외 증시 분위기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미국이 잠시 좀 흔들리고 있죠. 아마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시장에서 한국 증시도 같이 흔들림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라고 하면 간략하게 정리해 볼게요. 미국이 새로운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으로 케빈 워시라는 사람을 임명했습니다. 이 사람이 뭐로 유명하냐면 과거에 30대 중반의 나이로 최초로 연준 이사가 된 인물로 유명한 사람이죠. 보통 이제 정식적인 루트를 밟진 않았고요. 보통 많이 있는 학자의 루트를 밟기보다는 사기업에서 지금 이제 루트를 밟고 모건 스탠리를 거쳐서 모건 스탠리든 JP 모건 같은 이런 사기업을 거쳐서 간 인물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당 인물이 임명이 결정이 났어요. 원래 다음 주에 공개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이제 공개를 해버렸거든요. 결론냈는데 결론이 나오자 자산 시장이 특히나 많이 하락했습니다. 특히나 최근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최근 가장 강력하게 상승했던 금, 은 등 원자재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10% 정도 하락세가 나왔고요. 은 가격 같은 경우는 27% 정도 폭락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현재 굉장히 전 세계 자금이 몰렸었던 자산들이 좀 과도하게 올랐던 자산들이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최근에 AI가 좀 시장을 주도했으면 AI가 조정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다른 자산이었으면 다른 자산이었겠죠. 그러니까 돈이 몰린 곳에 과도한 상승이 나온 것들이 조금씩 문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주식시장은 큰 조정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왜 그런 거냐라고 하면 이미 작년 11월 달부터 AI 거품론이다 뭐다 이런 얘기 다들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미 미국의 주식시장의 AI 기업들은 거품이 꽤나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이제 금으로 갔었던 투자 자금들이 빠져나오면서 자연스럽게 금은이 변동성이 좀 컸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셨죠? 자,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영향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주식 채권 시장도 분명히 무둔치 회복에 좀 들어갔고요. 그러면서 미국 증시 기준에서 하락세가 나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 자체가 좀 애매해지다 보니까 정말 투자를 하기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좀 애매한 증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는 현재 상황에서는 이 두 가지 기준을 좀 맞춰서 투자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거품이 끼지 않은, 아직 과하게 상승이 나오지 않은 쪽이어야 될 것 같고요. 그거 당연히 이제 비교적 좀 저평가된 종목이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모멘텀이 없으면 안 되겠죠. 정말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크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이유가 명확한 기업이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충족하는 기업을 준비해 봤습니다. 아시겠죠?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번 눌림목에 대해서 그냥 잠깐 넘어가는 이슈가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게 케빈 워시라는 인물을 파고 들어가 보면 좀 이유를 알 수 있거든요. 과거 연방준비위원회 이사 당시에 2026년부터 2021년까지 약 5년 동안 재임한 적이 좀 있었는데요. 이 인물이
과거에 젊은 나이에 임명돼서 최연소 연준이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월스트리트 사기업인 모건 스탠리에서 실무를 익힌 시장 전문가 출신이고요. 연준의 무제한 돈 풀기에 불만을 가지고 2011년도 3월 31일 스스로 떠났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게 사실상 표면적으로는 개인 사정이라고 말하긴 했는데 워낙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내다가 나간 사람이라서 확실히 시장에 돈을 푸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경제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죠? 돈 풀죠. 지금 이제 과거에 2020년도에 그 바이러스가 퍼지고 나서부터 경기 부양시키려고 또 돈 풀었고요. 2008년도에도 또 경제 위기 오니까 또 돈 풀었죠. 돈을 풀면서 너무 과도하게 그냥 돈 푸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과도하게 풀다 보니까 자산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다는 거죠.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과하게 올랐다. 이건 적절하게 풀어야 되는데 적절하게 풀지 못하고 과하게 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문제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돈 풀면 주식시장이 올라간다가 원래 지금 현재 원칙이잖아요. 근데 그걸 싫어하는 인물이다라고 기본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과도한 돈이 풀리면 돈이 실물 경제로 안 가고 쓸데없는 자산만 지금은 자산으로만 가면서 빈부격차가 커지는 걸 상당히 좀 싫어하고 있고요. 자산 시장으로 과도한 쏠림을 막기 위해서는 조금의 문제가 있어도 물가를 잡고 가는 것이 맞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에 조금 침체가 있더라도 물가를 잡고 금리를 내려서 경제를 천천히 부양시키는 걸 선호하는 사람이에요. 연방준비위원회가 특히나 고용 물가를 지키는데 너무 과도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일단 고용은 일부 포기하고 가자라고 의견을 좀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와 연준이 함께 공조하면서 정책을 해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 사실 뭐 트럼프 정부하고 좀 협조는 최대한 특히나 이번 연도 중간 선거가 있는 11월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11월 이후 특히나 내년도가 됐을 때에는 돈을 푸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사람이라서 일단 시장에 한 번의 충격은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산시장에 들어와 있는 너무나도 과도한 돈들은 일부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금부터 시작해서 은 가격 폭락했고요. 자산시장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좀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시장에서 그냥 뭐 이 신호를 그냥 단순한 눌림목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을 만한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하락해서도 모아가면서 수익 볼 수 있을 만한 주식들 위주로 안전한 포트폴리오의 변경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근 제가 뭐 종목 영상 찍어서 올려드릴 때마다 뭐 제가 올려드린 종목뿐만 아니죠. 뭐 다양한 종목들이 거의 뭐 매수만 하면 급등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런 증시가 서서히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눌림목에 어떤 종목들을 잡아야 되느냐? 라고 하면 저는 결국에는 2026년도에 실적 성장을 보일 대장주권 종목을 잡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구체적으로 그럼 뭐냐라고 하면 저는 최근 2차전지 관련된 종목에서 이 대장주권 종목이 나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2차전지 관련 종목을 굳이 설명드리는 이유는 비교적 저평가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반도체, 전력기기 모두 다양한 종목들에 비해서 비교적 저평가받은 건 맞고요. 특히나 이번에 그 2차전지 산업이 조금씩 업종 전환, 그러니까 지금 적자 폭이 좀 내다가 적자를 좀 전환해서 흑자로 다시 한번 성장의 궤도를 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속에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서 성장하기 시작하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비교적 공략할 만한 종목들이 새롭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도 과도하게 확장했다가 2024년도 5년도 재고평가 손실을 잡기 위해 속도 조절에 들어갔고요. 삼성 SDI는 향 기업들도 함께 다 에코프로, BM 이런 기업들 다 같이 속도 조절에 성공했고 LG 에너지솔루션하고 SKO는 비교적 속도 조절에 적극적이지 않아서 지금 이제 아마 2026년도 상반기 정도에는 속도 조절에 서서히 완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기 보고서 좀 봐야겠죠. 특히나 뭐 일단 2월 2일 날짜로는 삼성 SDI의 실적 발표 내용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중요한 건 결국에는 이렇게 좀 속도 조절이 좀 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그래도 새로운 수요가 좀 등장하기 시작했죠. 로봇하고 우주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에서 새로운 수요가 등장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성장 기대감을 좀 키웠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2차전지 기업 안에서 공략할 만한 종목들을 잘만 찾아보면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존에 제가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많이 소개시켜 드렸었는데요. 이미 많이 꽤나 올라가긴 했었죠. 솔직히 지금 잡기엔 좀 곤란하실 것 같고요. 그럼 새롭게 우리가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 중에서 잡을 만한 종목들이 있나 쭉 찾아봤더니
딱 한 종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국내에 독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적하고 차세대 배터리 기술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는 기업인데요. 그 기업은 바로 애경케미칼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애경케미칼은 뭘 하는 기업이냐라고 하면 2차전지 소재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그냥 2차전지 소재가 아니라 음극재에 들어가는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이 얘기를 가기 위해서는 나트륨 배터리가 뭔지를 아실 필요가 있어요. 나트륨 배터리가 뭐냐라고 하면 결론부터 설명드리면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중국이 제일 잘 만드는 LFP 배터리라고 해서 저렴하게 많이 보급형으로 사용되는 배터리입니다. 이것보다 30%가 저렴한 배터리예요. 지금 이제 양극재로 지금 나트륨을 사용하기 때문에 원재료가 워낙에 싸종류 바다에 널려 있는 게 나트륨이니까, 그죠?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배터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용이 30% 절감돼서 훨씬 더 보급되기 좋은 배터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옛날부터 이 배터리는 상용화되지는 않았었어요. 왜냐? 무거웠거든요. 그리고 에너지를 많이 저장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바로 애경케미칼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에요. 아시겠죠? 일단 나트륨 배터리에 대해서 마저 설명드리면요.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저가형 시장을 겨냥해서 차세대 배터리, 나트륨 배터리 상용화에 좀 들어갔는데요. 2021년 첫 선을 보이고 나서 2025년 작년에 양산에 대한 언급을 했고요. 12월 달부터 양산을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배터리 특징이 뭐냐면 영하 40도에서도 90% 이상의 충전 성능을 유지해서 극한의 환경에서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물론 이게 실험실 내에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 팩트로 이제 제품이 나왔을 땐 이것보다 좀 덜하긴 할 거예요. 하지만 최근에 CATL이 양산되고 있는 이제 배터리를 보시면 그래도 꽤나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까 40도까지 견딘다고 했는데 40도까지는 안 되고요. 영하 20도 정도의 환경에서 에너지 보유 비율이 90% 정도라고 하니까요. 그래도 꽤나 준수한 성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배터리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매력적인 수치를 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어디서든 가능하다라는 게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 사이클은 지금 이제 기존의 나트륨 배터리는 굉장히 낮았었는데, 그러니까 계속 사용할 수가 없었는데 보통 평균적인 사용할 수 있을 만한 범위 내까지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너지 밀도도 LFP 배터리만큼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쉽지 않았던 이 배터리 어떻게 성공시켰느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 생산에 성공하는 이유는 바로 애경케미칼이 만들고 있는 하드카본 때문인데요. 하드카본이 음극재에 좀 들어가는 겁니다. 애경케미칼은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음극재용 하드카본 개발 및 양산에 주력 중이다라고 하는데요. 보통 주식이 2차 전지에는 배터리가 있으면 보통 양극재하고 음극재가 있는데요. 원래는 양극재에 에너지를 많이 담았었는데요. 과거에는요. 그래서 리튬하고 니켈 같은 것들이 좀 잘 많이 들어왔죠. 자, 근데 최근에는 이 양극재로만은 에너지 밀도를 올리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에너지를 많이 저장하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음극재를 어떻게 잘 써서 에너지 밀도를 올리는 방법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음극재에 무언가를 어떻게 첨가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는 겁니다. 소재를 애초에 여기는 보통 흑연이 들어가는데 인조 흑연이라든가 이런 것들 들어가는데 요걸 바꾸기 시작한 거죠. 뭘 첨가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이게 교체해버려서 음극재를 대신할 수 있을 만한 소재를 사용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에너지 밀도를 올려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애경케미칼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에요. 하드카본은 나트륨 이온이 흑연에 삽입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여, 나트륨 이온이 흑연에 삽입된다는 소리는 에너지를 저장한다는 소리예요. 이제 복잡하게 써놨지만 현재 나트륨 배터리 음극재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유력한 상용화 소재다라고 이야기 나오죠. 이게 없으면 나트륨 배터리가 의미가 없죠. 전엔 에너지 밀도가 너무 낮아서 못 썼는데 이걸 해결해준 소재니까요. CATL 또한 부족한 에너지 밀도를 잡기 위해서 2025년 4월에 공개한 나트륨 배터리의 하드카본을 사용했었습니다. 애경케미칼은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음극재형 하드카본 개발에서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미 납품 테스트를 진행 중인 기업입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능력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이 친구가 유력하다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너무 먼 이슈면 뭐 의미가 없겠지만 상당히 가까워졌습니다. 이미 2025년도 12월부터 양산을 시작했고요. 2026년도 2분기부터 나트륨 배터리를 일반 승용차에 탑재하기 시작할 계획을 세웠고요. 이게 2분기면 2026년도 4월 달에서 6월 달 사이겠죠. 뭐 고십니다. 첫 번째 적용되는 모델은 지금 이제 CATL의 산하에 있는 지금 이제 자동차 기업인 아이온의 아이온 Y 플러스로 전기차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기차 당연히 배터리가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거죠. 전기차에 탑재돼서 판매가 시작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생긴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뭐 준준형 지금 이제 요런 크기의 자동차다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 큰 거보다는 좀 자동차의 효율을 극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뭐 그런 크기의 자동차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애경 케미칼이 그런데 실제 납품에 대한 지금 전조 현상이 있느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실 거예요. 실제 뉴스를 다 찾아보면 애경 케미칼이 직접 CATL에 납품했다 이런 소리는 없거든요. 하지만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가 재무제표상에서 서서히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애경 케미칼의 2025년도 6월 지금 이제 재고 자산입니다. 보시면 이제 제가 구분하기 쉬우시라고 간단히 적어놨는데요. 위에 보이는 게 이제 제품이고 맨 위에 있는 게 제품, 두 번째가 상품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뭐 상품 같은 경우에는 사다가 그대로 갖다가 파는 것이라 사실 유통이라서 기업이 의미가 딱히 있지는 않고요. 중요한 반제품, 원재료, 저장품, 뭐 제공품, 미착품 이런 것들입니다. 미착품은 이제 원자재를 구매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보통 이제 원재료하고 미착품하고 이제 같이 움직인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이 기업이 본격적인 생산에 납품을 위한 생산에 들어갔다는 게 느껴지는 게요. 그러려면 원재료가 줄어들어야 되고요. 원재료는 줄어들어야 됩니다. 왜냐면 물건을 만드니까 가지고 있었던 원재료가 줄어들겠죠. 그죠? 그리고 제공품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뭐 제공품은 이제 만드는 중이니까 뭐 요건 크게 의미 없을 것 같고요. 저장품 같은 경우에는 생산하고 영업에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요것도 생산하기 시작하면 줄어들어야겠죠. 반제품 같은 경우에도 좀 줄어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죠? 제품 같은 경우에는 늘어나야겠죠. 왜냐면 납품을 해야 되니까 많이 생산해서 납품을 해야 되니까 애초에 제품이 제품 이 원재료 사용되는 원재료 그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이 원자재 그 재고들은 줄어들고 제품이 많이 만들어져야 이 기업이 이제 곧 납품하려나 보다라는 신호를 좀 주는 거죠. 실제 이게 9월 달로 넘어가니까 정확하게 비슷한 현상이 나오는 걸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위에 있는 게 보시면 반제품이라든가 원재료라든가 저장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줄어듭니다. 전체적으로 조금씩 감소해요. 전체적으로 감소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품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보이시죠? 이게 6월이고 이게 9월입니다. 그죠? 제품은 증가했다. 이제 물건을 많이 찍어내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전체적으로 재고 자산은 좀 줄었어요. 재고 자산이 줄었다는 얘기는 제품이 올라갔는데 재고 자산이 줄었다. 물건을 넘기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마침 CATL의 납품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는 시기에 이런 분위기가 나왔어요. 특히나 그래서 이 CATL에 납품했을 가능성이 꽤나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전 세계에서 지금 나트륨 배터리 만드는 회사 CATL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CATL에 공급한 게 아닌가라는 추측이 현재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곧 4분기 실적 발표도 나올 거고요. 4분기 실적 발표, 잠정 실적 발표는 나왔는데 잠정 실적 발표에선 엄청나게 매력적인 결과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도 본격적으로 양산이 시작되는 2월 2분기 이번 연도가 다가오는 시기가 되면 본격적인 제품의 판매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현재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조 현상은 나왔고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거 확실한 것도 아닌데 뭐 지금 전조 현상 가지고 뭘 이걸 찍으라고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근데 CATL만 나트륨 배터리를 할까요? 아니죠. 우리나라 배터리 3사도 모두 다 하고 싶겠죠. 4분기 만약에 그 공급을 못한다라고 해도 국내 기업들이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요 모두 다 이 나트륨 배터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 기업들이요. 배터리 3사 모두 2030년도 이전까지 나트륨 배터리 생산 계획을 세우고 해당 내용을 발표한 바가 있어요. 실제 CATL이 어떤 제품을 내놓는지에 따라 굉장히 다르겠죠. 상용화를 하면 그 상용화에 따라서 같이 베껴서 비슷하게 기술력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옛날에는 뭐 중국이 좀 따라갔으면 나트륨 배터리만큼 한국이 좀 따라가는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럼 늦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실 텐데요. 이미 미국이라는 특수한 지역이 있죠. 중국의 배터리를 수입하지 않는 특수한 지역이 존재하면 그 지역에는 빠르게 생산해서 공급하면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현재 상황은 미국의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서 특히나 더 효율적인 배터리가 필요했고 그 배터리의 방식이 어느 정도 중국 측에서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비슷하게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특징이 뭐냐면 삼원계 배터리하고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산원계 배터리하고 생산 구조가 비슷해서 장비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일부 좀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분명히 이제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긴 하겠죠. 뭐 추가 장비 뭐 어느 정도 수정을 해야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결이 좀 비슷해서 장비를 공급받는다든가 업그레이드 시킨다라든가 뭐 생산 체계가 뭐 많이 바뀌는 건 아니라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기대를 좀 해보셔도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이 시작하면 잘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늦게 시작한 만큼 시간적 한계가 있겠지만 중국이 성공하면 한국도 성공하는 방법 이외에는 사실 방도가 없어서 그리고 미국 시장이라는 특별한 시장도 있어서 현재 상황에서는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도 상당히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른 기업들도 상당히 좋겠지만 비교적 오르지 않았으면서도 매력도는 상당히 높고 실제 지금 당장의 실적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애경케미칼을 관심 가지고 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적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이 좀 발표가 됐는데요. 실적은 어느 정도 적자폭이 좀 커졌습니다. 왜 그런 거냐라고 하면 굉장히 좀 간단하죠. 아마 이제 내년에 납품을 하려고 생산 능력을 좀 키우고 재고를 좀 쌓아두다 보니까 아마 평가손익에서 적자가 좀 일부 난 것으로 현재 보입니다. 매출은 어느 정도 잘 유지해줬는데 영업이익만 좀 줄어드는 모습이에요. 이게 나트륨 배터리와 하드카본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이번 연도 원래는 돈 나쁘지 않게 버는 기업이었는데 최근에 좀 마이너스가 좀 나긴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하드카본이 드디어 이제 나트륨 배터리에서 성공하게 돼버리면 주가에 큰 파동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니까요. 여러분께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이번 상반기에 상승을 기대하는 종목들 난 편입하고 싶다. 시장이 하락이 와도 고민하지 않고 저렴한 가격이 좀 매집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애경케미칼이라는 종목을 같이 관심을 두시고 지켜보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 번 더 강조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좀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뭐 종목을 보시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들어서 주식시장이 좀 애매할 때 같이 밀렸다가 좀 반등을 좀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상당히 좀 매력적인 모습이죠. 좋은 모습이에요. 현재 상황에서 2차전지 관련 종목들도 다시 수남에 들어왔고 차세대 기술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애경케미칼까지도 수남매에 따라서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시가총액이 4,500억밖에 좀 안 돼서 엄청 큰 자금을 넣을 수는 없겠지만 기존에 우리가 기대해보는 삼성 SDI부터 시작해서 뭐 에코프로비엠과 함께 애경케미칼까지 포트폴리오에 좀 넣어두시면 여러분들께서 주식시장이 좀 순환매에 따라서 움직일 때 같이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간단하게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추가적으로 더 많은 이야기가 좀 궁금하신 분들은 로봇산업 자료집 제가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이라고 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핸드폰 번호 개인정보 다 필요 없이 100% 무료로 안심하시고 받아갈 수 있게 만들어놨으니까 다들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서 받아갈 수 있냐라고 하면 삼성 핸드폰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검색창에 이재진 제 이름 검색하시면 되고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이재진 제 이름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설치 버튼 클릭하시고 좀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들어가 보시면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이라고 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급등 추천주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지금 현재 공직을 위해서 세 번째 특별 자료집이라고 있습니다. 특별 자료집은 밑에 보시면 2026년도 로봇산업 처음 전망 자료집이라고 있거든요. 요걸 클릭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하시니까요. 모두 다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매일매일 급등 추천 종목들이라든가 급등 포착 자료에는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 분위기부터 주요 뉴스들 전혀
전일자 상승 테마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오늘 아침의 주요 뉴스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오늘 시장에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코멘트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일매일 보시면 좋고요.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자마자 아마 푸시 설정하라고 나올 겁니다. 저희가 쓸데없는 글은 안 올리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급등 추천주 자료집 보고 싶으신 분들은 푸시 설정 버튼만 눌러두시면 제가 글 올릴 때마다 바로바로 보실 수 있게 보내드릴게요. 매일 아침에. 그러니까 매일매일 확인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브리핑 이야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좀이라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요즘 항상 고민 중인데요. 주식을 조금 안전하고 확실한 종목을 보유하실지, 아니면 새롭게 급등세가 나올 만한 종목이 받고 싶으신지 제가 요즘 많이 고민이 좀 됩니다. 이것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저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투표를 다시 한번 좀 매번 물어보고 있는데 좀 한번 여쭤볼 테니까 댓글에 많이 달아주세요. 첫 번째는 나는 안전한 종목만 받고 싶다라고 하신 분은 1번이고요. 2번은 나는 조금 더 이제 좀 시가총액이 좀 낮고 좀 적자가 일부 있더라도 이제 강력한 상승이 새롭게 기대가 될 수 있는 파동이 큰 기업들, 좀 변동성이 큰 기업들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번이고요. 아니면은 난 3번, 둘 다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두 개의 영상을 통해서 혹은 하나의 영상에 다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3번을 남겨주시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다음 영상 제작할 때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정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또 내일 또 찾아뵙도록,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